KBS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오늘 오전에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신형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는데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760km, 고도 약 1920km,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됐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2단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또 오전 8시 39분쯤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역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330km, 고도 70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처음으로 NLL 남쪽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20발 넘게 발사했습니다. 또 북측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NLL 이남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군의 F-15K와 KF-16이 출격해 NLL 이북 공해상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채 빈틈이 없도록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NSC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연합 방어 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경제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등과 관련해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 지휘를 총괄한 관할 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종합 지휘했던 간부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경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 지정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과 류 관리관의 업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압사 사고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고 보고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 압사를 경고하는 첫 신고가 들어온 저녁 6시 반쯤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경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과장, 정보 과장과 함께 밤 9시 20분까지 대통령실 앞에 머물렀는데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건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5분이 지난 밤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특별감찰팀은 헬로윈 인파 등 상황을 총괄 관리해야 할 류 관리관도 이를 제대로 못해 윗선의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류 관리관은 이 전 서장에 이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이번 참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따져볼 혐의는 압사 가능성 경고 신고에도 각 당국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한편 누군가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장에 있던 부상자 8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발생 9일째인 오늘 새벽 고립된 작업자의 생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구조대가 진입할 선로 보수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혜리 기자, 고립된 인원에 대한 구조 작업 진행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이 지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 시축이 2대가 작업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70m 지점까지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조당국이 구멍 안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스피커를 통해 갇힌 작업자를 부르기를 반복했는데요. 구조됩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보이는 대로 천천히 오셔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구멍 2곳 모두 작업자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추 작업을 진행한 곳 지하에는 작업자들이 대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다른 곳의 시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천공기 총 11대가 투입돼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업자 생존이 확인된다면 이 구멍을 통해서 물과 식량, 의약품 등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작업자들을 구출할 구조대 진입로 확보 작업도 24시간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까지는 수평 거리로 3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곳에 암석을 깨부수고 옮기는 데 사용할 선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작업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오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6,896명으로 집계돼 목요일 기준으로는 7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부터 49분 동안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발생한 오류로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 등도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안인증서 갱신 작업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2도, 춘천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 5도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도의 높은 산에선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등 중부지방 15도를 밑돌겠고 광주와 대구는 19도, 부산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서울이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